그럼 선크림만 꼼꼼하게 바르면 콜라겐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자, 선크림도 도움은 되는데요. 선크림만 발라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쯤 되니까 살짝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동시에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나이. 네, 매번 제가 원인으로 나이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콜라겐은 인간의 몸속에서 분해와 합성이 반복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합성보다 분해가 많아져서 20대 중반부터 1년에 1%씩 줄어들다가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콜라겐 부족 현상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보다 진피층이 얇아서 더 많은 콜라겐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콜라겐 양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감소율은 남녀가 모두 똑같거든요.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라겐은 이 몸속 세포들이 떨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인체 접착제 역할도 하는데요. 콜라겐이 이제 줄어들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보실까요? 자, 왼쪽 보시면 거미줄처럼 되게 촘촘하게 잘 엮여있죠. 네. 그러네요. 네. 벌집처럼.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떤가요? 어머. 빈 곳이 너무 많아. 아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네. 네. 20대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게 확인되시죠? 네. 자, 거기다 여성의 경우에 이 몸속 콜라겐이 완경 시기에 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완경 이후에 첫 5년 이내에는 한 30% 정도가 사라지고 이후 10년 동안은 매년 약 2%의 비율로 콜라겐이 추가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더 이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몸속에서요, 이 콜라겐이 줄어드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라겐 말고 외부에서 섭취하는 콜라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외부에서 섭취하는 콜라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이 안면 피부 주름이 완화되는 걸 확인했고요. 콜라겐 섭취 후에는 진피의 두께가 증가하고 색소 침착이 완화됨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피부뿐 아니라 관절 건강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3개월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붓기와 통증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피부 좋아진다고 뭐 족발이랑 돼지 네네. 껍질, 닭발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삼겹살에서 종목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제 돼지 껍질에. 맛있겠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족발 이런 거 먹게 되면 돼지 껍데기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자, 그 음식들이 자체가 이 콜라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 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이 콜라겐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입자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족발처럼 이 육류 콜라겐은 약 한 3,000개 이상의 이 아미노산이 결합된 굉장히 고분자 네. 콜라겐이라서 사실 흡수율이 거의 낮고 그냥 이렇게 거의 소화기관으로 배출이 될 가능성이 족발을 아주 높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콜라겐보다도 뱃속에 지방이 더 많이 흡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저분자 어류 콜라겐을 먹어야 뭐 흡수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류 콜라겐은 30개에서 한 100개 정도의 이 아미노산이 결합된 저분자, 저분자 콜라겐이라서 흡수율이 이 고분자의 육류 콜라겐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아니 근데 왜 반만 맞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육류 콜라겐과 어류 콜라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어류 콜라겐이 저분자라는 것도 많이들 아시는 정보일 거예요. 최근에는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넘어서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펩타이드가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조금 생소한 단어죠. 이 펩타이드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게는 30개, 많게는 100개로 구성된 아미노산 구조를 더 잘게 쪼개서 이 머리카락 단면에 12만 5천 분의 1 크기로 엄청 작게 만든 거예요. 우와. 그러면 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는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작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작은 크기인데. 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는 콜라겐을 단 2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펩타이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저분자는 저분자보다 더 작다는 거죠. 더 해야 돼요, 더. 더 작은 구조 이전에 네. 제일 작은 구조의 콜라겐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노산 2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쪼개면 이제 아미노산 하나잖아. 그럼 콜라겐이 아니지. 그냥 아미노산이니까. 와. 그러니까 더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 콜라겐의 최소의 우와.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자, 보세요. 자, 콜라겐이 있고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얘들은 분자가 좀 크네요. 네네. 자, 반면 이 초저분자 네.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은 어떤가요? 좀 작아요. 정말 적죠. 너무 작아서 이 별도의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펩타이드 구조의 이 초저분자 콜라겐은 인체 콜라겐과도 구조가 동일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는 물론 이 뼈와 뭐 관절에까지 이 콜라겐을 수월하게 채워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고 이 늘어진 세포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은 어류예요? 아니면 뭐예요? 자, 이게 물고기의 비늘에서 추출해서 어린 콜라겐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어류 콜라겐보다 체내 흡수율이 최대 1.7배 높다고 합니다. 물고기 어에 비늘린을 써서 우리가 어린 콜라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콜라겐의 높은 흡수율은 이 분자의 크기를 수치화한 이 달톤의 차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300달톤 콜라겐이 5,000달톤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한 2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 콜라겐은 그보다 작은 173달톤이거든요. 자, 쉽게 감이 안 오실까봐 네. 제가 아까처럼 이 머리카락으로 네. 비유를 해드리면 저분자 어류 콜라겐이 머리카락의 단면의 한 12만 5천분의 1 크기라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은 15만 4천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자, 콜라겐의 흡수율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고분자와 저분자,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이라고 가정하고 물에 녹여봤습니다. 근데 고분자는 하나도 지금 안 녹는 것 같은데? 네. 저분자는 쌓이기만 하네요. 그러네. 헉, 근데 저 초저분자? 제일 작은 거 다 녹았네. 거의 다 녹았네. 그래서 저분자를 넘어서서 초저분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흡수율도 높을 테니까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 30에서 60세의 여성에게 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을 섭취를 시킨 결과 눈가의 주름이 감소하고 수분 함량이 증가했으며 이 피부 탄력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또한 쥐에게 이 광노화를 일부러 유도한 다음에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을 한 12주간 투여한 결과 콜라겐 분해 요소의 발현을 억제를 해서 이 자외선으로 감소된 콜라겐 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는 이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데 이 초저분자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